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그 수사팀이 있었죠. 거기에 검사로서 파견되었던 김영철 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인데요. 최근에 어떤 입장문을 냈어요. 무슨 입장문이냐면은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백주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서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이런 입장문을 나온 그 배경이 뭔지 살펴봤더니 이 김영철 지금 반부패 1과장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만난 장시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장시호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어떤 인터넷 매체 뉴탐사라는 매체가 이렇게 김영철 검사를 지금 때리고 있어요. 이 뉴탐사는 어떤 이 장시호 씨와 어떤 장시호 씨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서 장시호 씨가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김영철 검사를 김스타 또는 오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불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있다. 또 2017년 그때 박근혜 탄핵 막 끝나고 이 시기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탄핵 끝나고 2017년 2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요. 김영철 검사의 요구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증언 연습을 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또 검사와 피의자 피고인 사이에 형량 거래 같은 증언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영철 검사가 입장문을 내고 이 더 탐사에 대해서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 그리고 보도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김영철 검사는 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뉴탐사 강진구 기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도 정보통신망법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별도로 중앙지법에는 3억 원의 그 명예훼손, 3억 원의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야권 성향 시민단체, 뭐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뭐 등등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 김영철 검사를 직권남용, 모해, 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아주 의심이 간다. 이래서 쉽게 이걸 덮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도 또 이 김영철 검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최근에 또 그런 것들이 청담동 술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또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 뭐 과거 피의자로부터 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예고 동영상을 올렸다가 취소하는 소송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부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뭐 그에게 뭐 현금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뇌물이다. 뭐 이런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 동영상을 올렸다가 취소되기도 했죠. 근데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탐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영철 검사를 상대로 검사 불륜이 있다. 불륜 의혹이 있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부인을 통해서 그에게 뇌물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술판 검찰 조사실에서 술판 회유를 받았다. 이래서 또 검찰을 때리고, 또 더 탐사 김의겸 의원은 이건 좀 전의 이야기지만 청담동 술자리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현장 변호사들과 음주 회식을 했다고 때리고, 그래서 이건 허위로 드러났죠. 그 식당에 있는 뭐 첼로 연주하는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뭐 좀 거짓말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또 열린공감TV는 이거 훨씬 더 전의 이야기지만 줄리 파동이 있었죠. 김건희 여사가 과거 술집에 근무했는데 뭐 일하면서 검사 인맥을 활용했다. 이건 제보자의 그냥 일방적인 진술 뭐 이거에 의존해서 방송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좌파 매체들이 어떤 그 윤석열 당시 검사 사단 김영철 뭐 한동훈 뭐 등등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 이런 행태는 좀 정치권이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또 인터넷 매체는 이를 통해서 조회수가 많이 높아지니까 돈벌이 수단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공격의 악순환 뭐 일방적인 때리기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때리기, 일방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 반사적인 이익만을 얻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론 기사를 보면 주로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많이 보잖아요. 지상파 시청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 부풀리기, 일방적인 때리기. 여기에 일반 시청자나 구독자는 열광하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론 미디어 소비 시장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결국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저런 기능이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했던 정현주 전 KBS 사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합니다. 이래서 이의신청한 지 뭐 7개월, 8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 유희린 방심위원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중요한 안건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 그래서 의혹이 빨리 해소될 수 있고 가짜뉴스나 이런 허위 음모론 같은 뭐 방송이나 보도가 미디어 언론 시장에 넘쳐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통제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면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언론 미디어 시장이 그냥 가짜뉴스로 넘쳐나도록 조장한 게 아닌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박근혜 정권 탄핵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맨 먼저 가짜뉴스로 언론들이 정권을 공격해댔죠. 그리고 민심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면 광화문에 대규모의 집회 세력이 또 나와서 집회를 주도하고 또 그걸 보고 또 이 동요한 민심이 또 동요하게 되고 또 합쳐지고 그래서 그 세력들이 커져서 마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에 앞장서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악순환. 그때마다 이런 어떤 가짜뉴스 세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게 지금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어떤 검찰 때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이 실체적인 진실에서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